아니 NBA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네, NBA 분석 총 10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습니다. 자,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총 10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경기가 조금 많습니다. 분석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롯과 휴스턴 경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팀 샬롯의 결장자 이슈. 지금 뭐 코비 화이트라든지 디아바테, 브리지스까지 빠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시즌 샬롯이 26승 29패를 할 수 있었던 5할 승률 가까이 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슈터들의 활약. 뭐 크노페이라는 선수를 잘 뽑았고요. 라멜로 볼이라든지 밀러 아니면 브리지스 같은 슈터들의 활약이 되게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칼크 브레노라든지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4번, 5번 자원들이 확실히 제공권 확보에 있어서 강점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샬롯이란 팀 자체가 최근 득점을 보시면은 점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 외곽에서의 야투도 그렇고 2점 라인에서의 야투도 그렇고 팀 전체적인 슛 야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조금 많이 거슬립니다. 게다가 지금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지스까지 빠져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팀 전체 슛감의 지금 하향 곡선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의문까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샬롯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곽에서의 백코트 라인들이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아멘 탐슨, 타리슨, 듀란트까지 1번, 2번, 3번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시즌 휴스턴이 외곽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거든요. 3점 시도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은 편이고 3점 허용률이 34.9%, 리그 전체 7위. 그래서 사실 지금 샬롯이 팀 전체적인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스턴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지금 휴턴이 공격에 가져갔을 때는 타리 이슨이라든지 두란트라든지 2번, 3번 포지션에 대한 사이즈의 이런 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타리 이슨, 듀란트 슛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샬롯에 대한 득점이 최대한 조금 억제가 되는 상황에서 휴턴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휴턴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휴턴 승 3.5 마헨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턴 승 3.5 마헨 그 다음에 216.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누가 더 공격을 잘하는지 보다는 수비 위주의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다운템포에다가 수비 게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클리브랜드와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5연승 장주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되게 명확한 팀이거든요. 경기당 득점이 119.98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7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8.6득점까지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외곽에서의 야투가 38.34, 2점 라인 야투가 61.78, 자유투 라인에서도 82.11, 팀 전체적인 슛감이 많이 증가해 있는 추세죠. 그래서 사실 하든이 합류한 이후에 공격에서의 옵션이 조금 다양해지기는 했거든요. 뭐 앨런과의 투맨 게임이라든지 윙 자원들을 살려주는 스페이싱이라든지 미첼이 조금 더 자유롭게 오픈 찬스에서 이제 슛을 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모블리까지 복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클리블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옵션이라든지 효율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브루클린이랑 팀 자체가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최소한 120득점 이상,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에 대한 옵션이 어디서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뭐 대부분의 공격을 페인트 존 위주로 가져가는 모습인데 뭐 샤프라든지 클로운이라든지 마포주라든지 이런 윙 자원들, 빅 자원들을 많이 이용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2점 라인에서의 야투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만 좀 변수가 뭐냐면은 클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블리와 앨런이 버티고 있는 포스에서의 수비 능력. 그래서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실책도 조금 많은 편이고 포스트까지 과연 볼 투입이 잘 될 수 있을지 포스트로 볼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블리와 앨런을 제껴내고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요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과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보면은 클리블슨 아니면은 좀 16.5 기준했을 때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6.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경기 살펴볼게요.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자, 홈팀 애틀란타가 이제 연패를 가져가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했었죠.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두 번에 지고 왔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팀 경기력이 고점에 있을 때는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이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뭐 경기 집중력 아니면 좀 야투가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코트 강점으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을 이번 시즌 꽤나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필라델피아를 보시면은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108.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실점이 117.8실점씩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9가 찍히면서 리그 전체 몇이 26위까지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폴 조지가 아직까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엠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빠지는 구간
4번, 5번에 대한 밸류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필라델피아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30.07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니엘스라든지 알렉산더 워커라든지 리자스라든지 1번, 2번, 3번 자원들이 백코트 자원들이 수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폴 조지와 엔비드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맥시, 결국에는 에드 지컴 이렇게 백코트 자원 위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애틀란타의 백코트에서의 수비 능력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강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최근 내외가 가릴 것 없이 야투도 지금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벤치 구간에서는 뭐 맥컬럼이라든지 키스퍼트라든지 란데일이라든지 팀 전체적인 슛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현 시점에 애틀란타가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애틀란타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 인디애나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인디애나. 자, 이 매치업은 생각보다 인디애나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싱턴이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실책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고 뭐 경기력이 좀 아쉬운 건 맞아요. 득점에 대비했을 때 실점이 너무나도 많이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원정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뭐 할리버튼의 시즌 아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바치라든지 시아캄이 빠져 있고요. 맥코넬이라든지 네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원정 인디애나를 신뢰할 수가 없다. 원정에서는 인디애나가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 특히나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었다 보니까 뭐 워싱턴이 수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순수 인디애나의 야투가 안 터질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득점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흐름을 조금 예측해 보자면 뭐 빠르지 않은 공격 템포에다가 양팀 야투가 좀 터지지 않는 억제가 되는 접전 저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워싱턴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만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만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뉴욕과 디트로이트 살펴볼게요. 뉴욕, 디트로이트. 자, 동부 최상위권 두 팀 맞대결이죠. 1위 디트로이트와 3위 뉴욕의 맞대결인데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뭐 브런슨이라든지 타운스가
원투펀치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 일단은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보다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외곽에서의 야투, 2점 라인에서의 야투, 뭐 자유투 라인에서의 야투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런슨이 이런 좀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패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타운스가 탑에서부터 드라이브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킥아웃 패스를 빼주는 이런 퀄리티라든지 최근에 팀 전체적인 공격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사실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그런 팀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순수 야투가 터져주는 뉴욕 입장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렌이라든지 스튜어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조금 빠지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긍정적인 요소는 뭐 커닝햄이라든지 로빈슨이라든지 탐슨이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슛감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 미드레인지에서의 득점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뉴욕과 화력전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빠른 템포에다가 야투가 기반이 되는 게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223.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시카고랑 토론토 경기 살펴볼게요. 시카고, 토론토. 자, 홈팀 시카고가 최근에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6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시카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수비가 안 되죠, 수비가. 이번 시즌 시카고가 경기당 실점이 120.62 실점, 리그 전체 27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5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27.4 실점까지 증가하는 추세. 수비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너무 낮고요. 컨택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시카고가 보여줬던 강점이 뭐였냐면은 박스아웃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스아웃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리바운드 개수 같은 경우에도 상대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 전체적인 수비에 대한 지표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강점이 뭐죠? 뭐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에서는 충분히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최근 팀 야투도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시카고가 최근에 실책도 많고 박스아웃도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토론토가 뺏는 수비 기반, 세컨 찬스를 잡아주는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많은 기회,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토론토 승리라든지 아니면 5.5 기준 일방적인 경기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사실 시카고가 지금 연패를 탈출할 만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샌안토니오랑 피닉스 경기 살펴볼게요. 샌안토니오, 피닉스. 자, 홈팀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6연승 장줄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디언 팍스와 웸비가 가져가는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질도 되게 흐름이 되게 괜찮았고요. 벤치 구간에서도 뭐 딜런 하퍼라든지 케이든 존슨이라든지 뭐 헬슨 반지 코넥트 전부 다 대부분 선수들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뭐 부커라든지 제일런 그린이 이제 부상도 있었고 약간 부진이 겹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백코트에서는 뺏는 수비를 좀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포스까지 볼 투입을 억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백코트에서도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안 되는 모습, 전체적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피닉스의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뭐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피닉스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샌안토니오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경기 자체가 이제 AT&T 이 세난 홍구장이 아니라 무디 센터라는 경기장에서 가져가는 경기죠. 제2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피닉스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뭐 세난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골스랑 보선 보겠습니다. 골스 보선. 자, 이 매치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꽤나 높을 것 같거든요.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골스가 빠진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미 버틀러 시즌 아웃됐죠. 스테픈 커리, 세스 커리 빠져 있죠. 리차드라든지 폴징기스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팀 득점이 시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원정팀 보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경기당 실점도 108.35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뭐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01실점씩만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에다가 사실 슈터들 대부분이 야투가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외곽에서 많은 시도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성공률이 31.6%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그래서 이게 경기 자체가 누가 더 많이 넣을래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보선이 주도하는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선의 승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14.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14.5 기준 저득점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와 올랜도 경기 볼게요. 세크라멘토, 올랜도. 자, 홈팀 세크라멘토가 지금 몇 연패죠? 14연패를 가져가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잭 라빈이라든지 사보니스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시즌 아웃이 되어 버렸고요. 헌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지는 구간, 팀 전체적인 뎁스라든지 밸류가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가 최근 뭐 팀 야투도 전혀 터지고 있지 않는 구간에다가 내일 경기에서도 주요 공격 옵션은 뭐다? 뭐 웨스브룩이라든지 드로잔이라든지 백코트 자원들 위주로 가져가면서 아이솔레이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흑킵사이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올랜도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뭐 제런 석스라든지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1번부터 3번에 대한 백코트 라인에 대한 수비 능력 자체가 대인 방어 능력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사실 웨스브룩이라든지 드로잔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을 때는 올랜도의 수비에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가 14연패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는 뭐 올랜도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 올랜도 승 아니면 8.5 기준 일방적인 경기까지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볼게요. 자, 클리퍼스랑 덴버 마지막 경기죠? 요거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 클리퍼스가 지금 확실한 핸들러가 없거든요. 갈란드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에다가 뭐 크리스턴이 1번을 보고는 있지만 핸들링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공격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클리퍼스가 최근에 가져가는 공격 옵션들 자체가 약간 지공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지공 위주로 풀어가면서 대부분의 공격 옵션을 카와이 레너드 쪽으로 많이 조금 공격 파이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지금 덴버라는 팀 자체가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수비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순수 이런 지공 상황에서의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컨택 능력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리퍼스가 핸들링이 조금 불안하고 첫 패스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덴버의 수비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클리퍼스의 득점 기대값 자체는 110득점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요키치 복귀 이후에 확실하게 오펜스에서의 이런 효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추세. 뭐 요키치 활용한 뭐 포스업이라든지 뭐 페이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패스들에 대한 퀄리티 아니면 뭐 순수 득점에 대한 지원 야투에 대한 지원들이 최근에 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덴버의 화력을 클리퍼스가 따라가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덴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 볼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덴버 승, 4.5 마인 승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를 또 오랜만에 분석하려니까 중간중간 좀 말이 꼬이고 약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최근에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경기가 조금 많은데 어쨌든 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